예, 주식으로 돈 벌고 영어 81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계속해서 고려 막바지를 향해 갑니다. 자, 제 26대 왕, 그 충렬왕을 이어서 충선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선왕은 결국은 그 충렬왕이 그 원나라의 제국대장 공주와 결혼해서 난 자식이죠. 본인 역시도 그 쿠블라이 칸의 증손녀와 그 제국대장 공주와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충선왕은 혼혈인입니다. 오히려 원나라 몽골족에 가까운 거죠. 뭐 심지어 2살 때 넘어갔다고 그랬죠. 넘어가서 그 이모부격이 이즈리브카라는 원나라 이름까지 지어줄 정도로 원나라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 심지어 원나라의 황족 대우를 받기도 했다고 하죠. 근데 그 충선왕이요, 제 26대 왕 충선왕이 개국대장 공주와 결혼해서 고려에 왔는데 이 충선왕 역시 그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 자기 부인 개국대장 공주를 왕비를 두고도 또 왕씨, 족씨, 황씨 등 후궁들만 유난히 좋아해서 당연히 개국대장 공주는 그 사이가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를 수시로 완나라에다가 보고를 하여서 이 충선왕은 그 원나라에서까지도 그렇게 못마땅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1307년에요. 쿠빌라이 칸이 테무르 칸이 자식을 못 낳고 그 쿠빌라이 칸이 자식인 테무르 칸이 자식을 못 낳고 사망하자 후계자 쟁탈전이 벌이는데 이때도 충렬왕과 그의 아들인 충선왕은 개입을 하게 되고 왕위쟁탈전에 원나라의 종친으로서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이 역시 때도 충렬왕은 각기 다른 사람들을 지원하게 합니다. 그래서 충렬왕 아버지는 티베르 아난다를 지원하고 충선왕은 누구죠? 카라코콤 그쪽 카이산 쪽을 지지하게 됩니다. 1309년에요. 이렇게 자꾸 이제 그 충선왕이 그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것을 알고서 왕숙에게 자기 재앙대국 왕숙에게 고려를 맡기고 원나라로 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310년에는요 이렇게 되자 김유중을 비롯한 고려 대신들이 이 충선왕으로서는 도저히 이 고려를 통치할 수 없다 하여 그 차남격인 세자 광릉군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이를 알게 된 충선왕이 이를 반역이라고 하여 또 모두 처형하고도 또 그런 일까지 벌어나고도 고려의 왕으로 군림을 계속하게 되었고 1313년에는요 아들 왕도에게 이제 도저히 버티다 안 되니까요 스스로 고려 왕 선의를 하게 됩니다. 이가 곧 제 27대 왕 충숙 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요 원나라에서 끝까지 그 부족함 없이 살다가 1325년 51세 나이로 생을 마치게 된다고 합니다. 충수광 역시도 제 27대 왕 충수광 역시도 결국은 몽골인에 가깝다 보니 임기 내내 이제 뭐 원나라에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불려다니게 된다고 합니다. 그 원래 그래서 그 충선왕이요 또 저 뭐죠 그 자기 그 저기 심양왕 왕고에 충수광을 임명을 안 하고 자신의 이복형 강양공에게 강양공의 아들이 차남인 연안궁 왕고에게 심양궁 왕고를 임명을 하고 고려 충수광은 그냥 고려 왕을 계속 임명하게 했는데 이 연안군 왕고는요 심양왕 왕고는 고려 왕을 계속 넘보게 되면서 충수광을 계속 이간질하면서 호시탐탐 고려의 왕이 되고자 노렸으며 심지어는 그 고려 왕실에서 그냥 그 고려 왕실이 자기를 내리기까지 했으나 이에 불구하고 연안궁 왕고는 아예 원나라에다가 고려를 직접 통치하자고 입성책동이라는 것을까지 만들어서 고려를 전체를 일종의 성이라고 지칭하여서 아예 하나의 성으로 다스리자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였으나 뜻을 그 고려 왕까지 되겠다고 뜻을 펼쳤으나 이렇게 뜻대로는 되지 않아서 이런 것들 여러 고초를 겪은 이 제 27대 왕 충수광 역시 이런 모든 것에 자괴감을 느끼고 선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그 아들에겐 28대 왕 충해 왕이 나오게 됩니다. 충해 역시도요 또 주색에 빠지고 고려 역사상 최고의 암울한 시기이기도 하고 또 무지막지하게 살인과 폭행하는 그런 주색에 빠져서 여성들을 겁탈하고 죽이는 그런 일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화공주가 원나라 사신단이 충혜왕이 된 것을 축하 사신하는 사람들에게 이 충혜왕의 이 무분별한 여성 그들의 마구잡이식 겁탈과 죽임을 고하게 되자 그 죄로 이제 원나라에서요 그를 폐위하려고 했으나 아버지인 충수광이 그 권위로 그 죄로 그냥 좀 면하긴 하였으나 그 왕은 일단은 안 하고요 그냥 충수광이 다시 제위하여서 8년 동안 또 다시 충양을 대신해서 그 아비인 충수광이 8년 동안 고려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마저도 이 충수광이 48세로 사망을 하게 되자 다시 그 28대 왕 충혜왕이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고려로 돌아와서 왕위에 복귀하게 되지만 그 계벌은 난 못 준다고요. 이 충혜왕은 또 다시 주색에 빠지고 또 엄청난 또 난잡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그 원나라 사신단이 또 이를 보고서 다시 복귀한 지 4년 만에 원나라에 끌려가 유배령을 내렸고 그 유배들 중에 30살 아주 작은 어린 나이죠. 30살의 나이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예. 그러고 보면은 저도 좀 꽤 오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28대 왕 그 충혜왕이 아주 그냥 난잡한 근데 뭐 잘 생각을 해보면 진짜 어떤 그 나름은 정말 계속 원나라의 왕이긴 하지만요 뭐 고려 사람인지
뭐 몽골 사람인지 정체불명인데다가 계속 무늬만 왕이지 계속해서 그 원나라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연안군 왕고에게 계속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 어, 괴롭힘을 당하니까 사람은 자꾸 이게 반발심이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한편은 조금이라도 이해는 가지만 그 당시 때 무고한 그 여성들이 피해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드네요. 그래서 충혜왕은 유배 당해서 30살의 나이로 죽고 다시 또 그의 아들이 제29대 왕 충무왕이 되는데요. 뭐 30살에 죽고 했으니 아들이 나이가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뭐 10살도 안 됐겠죠. 10살도 안 된 아들이 왕위에 오르고 또 그나마도 병이 있어서 그 충무왕의 부인인 덕정 공주가 섭정을 하였으나 이 역시 병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29대 왕 4년 만에 병사하고 별다른 치세 없이 충혜왕 그 아버지 둘째 아들인 또 둘째 왕이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충정왕이 된답니다. 충정왕. 이 충은 뭐라고 왜 그랬다고요? 원나라가 이제 충렬왕 때부터 원나라의 국마국이 되면서 그 원나라에 충성을 하라고 해서 충자가 계속 붙었다고 그랬죠. 충정왕 역시요 너무 어렵고 혼란한 많이 겪었고 또 그 원나라의 그 아첨하는 검문 세력들이 정권을 어떻게 흔들다시피 하는 어수선한 사태였고 그리고 일본을 보면요 일본에서도요 이제 카마쿠라 막부가 끝나고 남북조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남북조 시대라는 것은 두 명의 천황이 대립하는 시기로 1336년에서 92년에 이르고 그 두 정부는 무로마치 막부의 북조와 요시노 정권이 대립하는 이 주변 세상도 어수스러운 사이가 되고 이때부터 이제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계속 침략을 하는 이제 때가 도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마지막 다음 해에는 이제 그 고려의 마지막 공민왕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이제 하여튼간 뭐 지금 그 충렬왕부터 원정이 끝나고 그 지금 여기 마지막 지금 뭐야 충정왕에 이르기까지 30대 왕까지 거의 원나라 이게 뭐 고려 왕인지 원나라 왕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참 아주 피폐한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설 부분에 가서는요, 문재인 정부가요, 또 그 예산 budget for 2021 is 그 2021년까지 그 2030년도까지 40% 카본 뉴트럴리티 탄소 중립을 프로포즈 투 제안을 했는데요. raise the country greenhouse gas reduction 그린하우스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어디까지 그러면 to eliminating 40% 40%까지 eliminate 그 배출량을 감소하는 목표로 한답니다. 원래는 당초에 그 2000년 30년까지 목표가요 26.3%였는데 프리비어스 타겟 퍼센트는
26.3였는데 40%로 지금 잡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시나리오에 따라 설치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총 비용이 원래보다 많이 늘어나서 그 태양광과 풍력이 787조와 각각 1248조 이런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the cost of this is prohibitive. 그래서 원래 그 한국 그 총 그 예산 비용이요. 우리나라 예산 비용이 558조에 했는데 이거는 뭐 그 780조 그 이렇게 늘림으로써 늘어난 비용이요. 무슨 한국 그 예산보다 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돼서 이런 것들은 지금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strengthening a country's emission target will 그 배출량 목표의 한 나라의 배출량 목표의 강화는 will certainly contribute to solving climate problem. 그래서 기후 문제 해결에 공헌을 하는 거는 certainly 분명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강화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strengthening 이렇게 strength 강화하는 거 하지만 however the attainability of a goal is an entirely different matter. 그래서 하지만 attainability of a goal 목표 달성 합리적인 이 목표 달성에 있어서는 전혀 목표 달성은 다른 문제다 이거예요. 꼭 무슨 목표를 이렇게 해서 잡으면 결국은 이것은 기업들의 생산 능력을 떨어뜨리고 기업이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비합리적인 것을 얘기한 겁니다. unreasonable한 거요. 그래서 they will be have to buy 그래 기업들을 얘기하겠죠. 해야만 해요. emission right 탄소 배출권을 사야만 합니다. 하거나 or reduce operation 운영을 줄이던가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요. If they cannot find new technologies to cut back on emission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을 찾지 못한다면 뭐 하여튼 새로운 기술을 new 테크놀로지 찾지 못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 다 탄소 배출권을 돈으로 사던가 그 작업량을 운영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거고요. 그 무엇을 불러일으키다 이렇게 할 때요. cause, arouse, rouse, bring about 이런 것들인데요. 대표적으로 provoke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유발하다, 도발하다, 화나게 하다. 그래서 the announcement provoke of vigorous protest. 그래서요. 그 발표는 거대한 상당한 저항을 provoke 불러일으켰다.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 목모를 불러일으키게 하다, 분노케 하다. 그래서 뭐 이런 뜻이 되겠고요. NK, North Korea provoke South Korea. 그래서 북한은 남한을 provoke 도발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의분을 뭐 불러일으키다 그럴 때는 give rise to a storm of one's indignation. 그래서 give rise to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cause, arouse, whip up 이렇게 whip up 해서 할 수도 있답니다. 참고로 evoke라고 하는 거는 감정, 기억, 이미지를 떠올리다. 그래서 the music evoke memories of her youth. 그 음악은 그녀의 젊은 시절을
기억하게냈다. 그래서 that just mean don't evoke her. 억지네요. That's just mean. 좀 억지네요. Don't evoke her. 그래서 그저에게 더 불을 지피지 마세요. 화딱지 나게 하지 마세요. 화를 내게 하지 마세요. evoke. 이렇게 해서 참고로 evoke라는 것도 있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오늘 장을 이제 대체 휴일이 다 지나고 오늘 또 장이 새롭게 열리던데요. 삼성전자 또 무섭게 빠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골이 깊으면 또 올라갈 산이 많습니다. 잘 버텨봐서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무조건 버텨서 잘 인내하시고 참다 보면 분명 신만전자가 오는 날이 옵니다. 기다리시고 우리 모두 힘냈습니다. 치열을 합시다. 화이팅!